축산, 검협전. 12화 여역 주경운. 대낮에 색을 밝히니 모태가 엿들어 싸움이 벌어지고, 한밤에 색을 밝히니 여협이 나서서 운적을 혼내주네. 한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자은사 담장 모퉁이를 도는 순간 살벌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담장을 훌쩍 넘어 들어가자 푸른 옷의 여인이 모태와 요이를 상대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이제 막 소녀티를 벗었을 뿐 아직 어려 보이는데 몸놀림이 유연하고 우아하며 미모도 빼어났다. 용이 날아오르듯 맹렬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검술로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모태와 요일이 진땀을 빼고 있었다. 챙! 요란한 쇳소리가 울리면서 여인의 검광에 휘감겼던 요일의 검광이 두 동강 나버렸다. 운석처럼 빛나던 검광이 쓸모없는 쇳덩이로 변해 나뒹굴었다. 모태는 조금 전 팔이 잘려 매우 고통스러운 듯 이를 악물고 여인의 신묘한 검술을 막아내고 있었다. 유덕과 지통은 위기에 빠진 모태를 구하려 곧바로 공격을 개시했다. 지통이 뒤통수를 쳐서 세 가닥 빗줄기를 발사했다. 유덕은 왼손으로 태을권을 휘두르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오랫동안 갈고 닦은 오독추 온홍운사를 구사할 참이었다. 그때 누군가 고함을 질렀다. 암기다. 조심해. 여인이 유덕의 태을권이 닿기 전에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신검합의를 이루고 푸른 포물선을 그리며 사라졌다. 침입자가 다시 도망치자 분통이 터진 유덕과 지통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검광을 쏘며 뒤쫓았다. 그런데 맞은편 하늘에 하얀 빛이 나타나 빠르게 다가왔다. 유덕이 씩씩거리며 공중에 홍사를 뿌리자 누런 안개와 붉은 구름이 피어올랐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온 천지가 암흑에 휩싸이고 처연한 곡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잠시 후 유덕은 상대가 필시 중상을 입고 혼절했으리라 예상하며 홍사를 거두었다. 그러고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연신 이상하다고 중얼거렸다. 사형, 무슨 일입니까? 이 잠오음 헌 탈명홍사는 내 사부, 동룡존자가 매우 아끼는 보물이네. 제 아무리 무공이 뛰어난 검선이나 협객도 한번 스치기만 하면 바로 운절하고 제대로 당하면 즉사할 수도 있지. 놈의 검광이 분명히 홍사에 휩싸였는데 어찌 흔적도 안 남았지? 거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군. 아, 저쪽에 웬 빗줄기가 보입니다. 사형, 얼른 가보지요. 과연 10여 장 떨어진 곳에서 빗줄기가 새어나왔다. 가서 보니 일척삼촌쯤 되는 단검이었다. 홍사 공격 중에 상대가 떨군 모양인데 조금 망가지긴 했으나 흙을 털어내자 여전히 투명하고 눈부시게 빛났다. 유덕이 손에 쥐자 빠져나가려는 듯 쉬지 않고 파닥거렸다. 하지만 곧 기운을 다했는지 점점 움직임이 잦아들었다. 대단하군. 작다고 우습게 볼 검이 아니야. 홍사 독에 맞고도 이렇게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정말 신통하지 않은가? 100년의 고행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경지지. 이것만으로도 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군. 하지만 그놈도 홍사의 위력을 실감했을 테지. 달리 방도가 없으니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보검을 희생시켜가며 도망간 것 아니겠나? 어쨌든 검을 잃었으니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어서 찾아보자고. 두 사람이 발길을 재촉하려는데 불현듯 쇠붙이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암기라고 생각해 재빨리 고개를 숙였지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랐다. 정체불명의 암기가 유덕의 왼뺨을 스치면서 어금니 두 개가 으스러지고 피가 줄줄 흘렀다. 뒤이어 검은 그림자가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유덕이 안면 고통으로 정신이 혼미한 사이 정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불과 1, 2초 만에 유덕이 들고 있던 보검을 낚아챘다. 그러고는 왼손으로 검을 휘두르며 두 발로 유덕의 가슴팍을 강하게 찢고
훌쩍 솟아오르는 쌍비 원앙태를 구사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한 번 더 유덕의 가슴을 힘껏 밟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연자 비운종을 뽐내며 사선으로 날아올랐다. 신검합의를 이룬 푸른 검광이 높고 먼 하늘로 사라졌다. 그 몸놀림이 얼마나 힘차고 날쌘지 노련한 유덕과 지통도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지통이 도망가는 적을 보고 펄쩍 뛰며 뒤쫓으려 했지만 푸른 검광은 이미 구름을 뚫고 먼 하늘로 사라진 뒤였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으니 환장할 노릇이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서서 쓰러진 유덕을 부축해 일으켰다. 마침 뒤늦게 동정을 살피러 나온 요일을 만나 함께 유덕을 선방으로 옮겼다. 유덕의 옷을 벗기자 가슴에 선명하게 찍힌 검푸른 발자국이 보였다. 상처의 크기와 상태로 보아 여성의 쇠굽 신발에 당한 것 같았다. 유덕의 공력이 높았기에 망정이지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미 즉사했을 것이다. 연이은 상처에 고통스러워하던 유덕이 갑자기 괴성을 찌르며 몸부림치더니 두 차례 피를 토하고 기절했다. 지통이 급한 마음에 온갖 구급약을 다 썼지만 유덕의 통증은 가라앉을 기미가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정체불명의 자객에게 한바탕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다. 모태와 유덕이 같은 선방 양편에 누워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저 시간이 지나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자은사를 발칵 뒤집어 놓은 자객의 정체는 바로 취도인과 주경운이었다. 두 사람은 추운수 일행과 작별한 후 걸량과 호리병에 든 술로 배를 채웠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자은사에 잠입했을 때 유덕, 지통, 모태가 한창 작당 모의 중이었다. 주경운이 몇 번이나 나서려 했으나 번번이 취도인에게 가로막혔다. 취도인은 유덕의 무공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설명한 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 셋 모두 위력적인 절기가 있어. 방심할 때 기습해서 일단 타격을 줘야지. 처음부터 정면 승부하면 상대하기 힘들 것이야. 잠시 후 기회를 엿보던 주경운이 자신을 잡아다 재미를 보자는 모태의 말에 발끈해 비검을 날렸다. 원래는 목을 겨누었으나 모태의 반응이 생각보다 빨라 왼쪽 팔을 맞추는데 그친 것이었다. 곧이어 유덕이 태을권을 휘두르고 지통의 검광이 날아들었다. 주경우는 취도인의 당부를 떠올리며 정면 승부로는 상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계획대로 일단 숲으로 도망가는 척하며 취도인의 도움을 받았다. 지통과 유덕이 숲 앞까지 쫓아갔을 때 주경운이 괘씸한 모태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취도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자은사로 돌아갔다. 마침 모태 혼자인 터라 이번에는 확실히 목을 날려줄 셈이었다. 모태는 방금 제대로 놀라 단단히 경계하고 있던 터라 갑자기 날아든 주경운의 검광을 일단 막아냈다. 하지만 점점 수세에 몰렸다. 그때 자객이 침입했다는 말을 듣고 쫓아나온 요일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위험에 빠진 모태를 도왔다. 주경우는 선고를 타고난 데다 차나에게 전수받은 무공을 열심히 연마했기에 모태와 요일쯤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요일의 검광이 반토막 나고 모태도 궁지에 몰린 그때 유덕과 지통이 돌아왔다. 주경우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시 몸을 날려 도망쳤다. 조금만 늦었어도 유덕의 홍사독에 당할 뻔했다. 취도인은 주경운이 말을 안 듣고 위험한 짓을 벌이자 조용히 뒤따라갔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차나를 볼 면목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사의 위력을 익히 아는 터라 함부로 정면에 나서지는 않았다. 대신 주경운이 도망칠 수 있도록 10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연마한 검광을 날려 적의 추격을 가로막았다. 홍사의 위력은 역시 대단했다. 홍사가 닿자마자 힘없이 추락한 검광이 너무 아까웠지만 섣불리 주우러 갈 수 없었다. 자신을 구하느라 보검을 잃은 취도인에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젊은 혈기의 분을 다스리지 못한 주경운이 제 무공 실력만 믿고 보검을 되찾으러 갔다. 취도인이 뒤쫓아가 주경운을 말리려는데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크크크, 대놈이 재주 부리는 곰이 없어서 어쩌느냐?
추운수였다. 취도인은 멋쩍으면서도 반가움을 감출 수 없었다. 저 고집 세고 제멋대로인 녀석을 왜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선배님이 제 것 물어내십시오. 참, 이렇게 농담할 것이 아니라 빨리 쫓아가야죠. 저 녀석 저리 내버려 두려고요? 잘못되기라도 하면 차나를 무슨 낯으로 봅니까? 저 녀석 성미가 소시적 나를 보는 것 같구먼. 훗날 반드시 아미파를 빚는 걸세. 두어 번 고비를 겪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자네는 저 녀석 덕분에 훨씬 좋은 검을 얻게 될 것이야. 그 검은 내가 가져가서 천년 주룡초로 반들반들하게 씻어주지. 잃기는커녕 더 좋은 보검이 생기는 셈이니 탓할 것이 아니라 고마워해야지. 취도인이 국말 않고 기뻐했다. 잠시 후 주경운이 검을 들고 돌아왔다. 유덕에게 앵무각을 2방 먹였다며 신나게 제잘거리다가 뒤늦게 추운수를 발견하고 얼른 예를 갖추었다. 곧이어 취도인이 한바탕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녀석, 짓궂기는 검만 찾으면 되었지. 무슨 심보로 독수까지 날렸느냐? 혹여 이번에 유덕이 죽기라도 하면 서장파와 원한을 맺을 수도 있단 말이다. 강호에는 숨은 기인이 많은 법이니 되도록 원한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는 이제부터 시작이니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가 없어야 대성할 수 있는 법이다. 그만하면 되었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몸을 사리는 바람에 오히려 일이 꼬였어. 아미투검을 생각해 보라고. 처음에 우리가 적당히 물러났더니 그 되먹지 못한 놈들이 계속 덤벼들어 결국 일이 더 커지지 않았나?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야. 지혜롭고 용맹한 젊은이는 격려해야 마땅하지. 사실 동룡이 뭐가 대단한가? 그저 놈이 제자를 들여 새를 불리고 아미파에 복수하겠다는 무리랑 손을 잡으니까 문제지. 어차피 우리가 악의 뿌리를 뽑기로 한 이상 한 놈 처리하면 그만큼 수고로움을 더는 것이지. 동룡이란 놈도 그동안 서장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으니 곧 운이 다할 것이야. 그러니 그놈 제자도 절대 그냥 두면 안 되지. 지금이 정파와 사파가 존망을 다투는 아주 중요한 때가 아닌가?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차나가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다. 경운의 눈썹꼬리에 붉은 선 3줄이 있어 살겁의 기운이 강하니 잘 돌봐 달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경계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때 서쪽 먼 하늘에 붉은빛 여러 줄기가 퍼졌다. 어서 가세. 추운수의 외침과 함께 3사람이 동시에 검광을 타고 벽두나무로 날아갔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